안녕하십니까. 고온리프트원 성형외과의 문동성 원장입니다. 입술의 이물질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물질이 많습니다. 첫째는 옛날에 필러가 나오기 전에 많이 맞았던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, 사실은 보면 실리콘이죠.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한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는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필러 시술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 이물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입술을 우리가 흡입으로 하는 방법과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, 우리가 임상 경험을 하다 보면은 흡입보다는 입술 그 이물질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, 절제하는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, 입술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혹시 흉터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, 입술 안쪽으로 반응 성형술에 준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윗입술에 보시면은 좌우가 비대칭이고 실리콘을 주입한 경우죠. 그래서 윗입술을 절제하고 적당량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봉합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. 두 번째 케이스는 보면은 윗입술과 아래입술에 콜라겐이라고 맞은 실리콘을 주입했고, 또 그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번 필러를 같이 맞았던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윗입술과 아래입술에 구순을 갖다가 절제하고 또 안쪽에 있는 이물질을 갖다가 끌어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턱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실리콘도 많이 맞은 경우도 많고요. 또 필러를 여러 번 주입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다양하게 넣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근육 밑이라든지 또 근육 위, 또 피하 지방, 또 심지어 피부까지 주입한 경우가 많은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흡입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흡입술을 할 수도 있고, 또 두 번째는 턱선 밑으로 한 2, 3cm 정도 절개한 다음에 그 이물질을, 근육 위에 있는 이물질을 모두 다 절제해내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흡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고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단, 좋은 점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늘 구멍만 내서 우리가 뽑아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신에 흡입술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늘어난 피부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늘어난 피부는 우리가 이 늘어난 피부 때문에 비대칭이 된다든지 모양에 불만족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역시 턱선 밑으로 절개해서 그 늘어난 피부를 잘라주는, 절제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대개는 턱 밑의 이물질은 저희 경험상 턱선 밑 절개를 통해서 그 이물질을 근육 위에 있는 이물질과 또 피하 지방에 있는 이물질, 또 피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그런 이물질을 갖다가 다 끌어내고 절제해주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또 효과적이고 또 고객분들이 많이 만족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턱 이물질 사례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에 턱의 피부 바로 밑에 피하 지방과 그 다음에 근육 사이에 콜라겐 주사, 소위 말하는 실리콘을 맞은 경우고요. 그래서 이분은 흡입 없이 바로 턱선 밑으로 절개해서
그 부위를 갖다가 다 끌어내는 절제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수술은 한 번만에 해결된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마 이물질도 두 가지 이물질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필러를 반복적으로 맞은 경우에 우리가 필러에 의해서 그 막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그게 부풀어 오르고 이물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역시 실리콘을 맞은 경우인데요. 이 실리콘이 문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실리콘을 맞게 되면은 근육 밑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근육 또 심지어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가 이마의 피부는 두꺼운데 그 두꺼운 진피 조직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절제보다는 우리가 흡입술을 권장하게 되는데요.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흡입을 하면서 그 생겨져 있는 그 피막을 갖다가 다 같이 우리가 깨면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실리콘을 주입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실리콘을 주입한 경우에는 흡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고요. 그리고 한 번만에 절대 시술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눠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. 또 더 문제는 그 이마의 피부가 두꺼운 피부에 우리가 콜라겐, 실리콘이 들어간 경우에는 흡입을 많이 하고 나면은 그 피부가 약해지는 부위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 그 피부를 심지어 잘라내는 반응 성형술에 준해서 잘라내는 수술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마 이물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콜라겐이라고 하는 실리콘 대신에 필러를 이마에 맞았던 경우입니다. 그래서 필러를 맞은 분들은 우리가 이 촉지를 만져보게 되면은 일단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죠. 그 말랑말랑한 대신에 그 말랑말랑한 부위 중간중간에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바늘 구멍을 내서 우리가 흡입을 통해서 충분히 다 제거가 가능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물질 주입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불법 시술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시술 받은 것보다는 사사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술을 받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주입된 부위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피부에도 들어가 있고 또 피하 지방에도 있고 근육층에도 있고 부위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시술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물질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속에 지니게 된다면은 이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.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괴사라든지 또 종양이라든지 이런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물질을 주입하신 분들은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론 한 번 내지 두 번 만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시술이나 또 주사 또 다른 어떤 보조적인 치료를 또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경험 많은 그런 병원을 반드시 찾으셔서 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가장 적합한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물질 제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우리 몸에 주입된 이물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남은 인생이 건강과 행복으로 넘친다고 저는 자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